이택수, 김주영의 여론, 공장. 네, 안녕하십니까. 역시 인사성이 많아. 나 인사성을 놓쳤네. 자, 오프닝은 항상 이렇게 좀 네, 저희가 어설프. 조사업계에서 그리고 뭐 리얼미터는 물론이고 조사업계에서 인사성이 가장 밝은 리서처 김주영 이사와 함께하는 네, 여론 공장입니다. 자, 오늘 김원준 공장장 복장 얘기 우리 항상 했었으니까 복장 이제 갈아입고 오셨는데 제가 이거 그 뉴스 공장 끝나고 중간에 제가 정장 입을 일이 있어서 입고 다시 옷을 갈아입는다고 갈아입는 게. 그 본방송 댓글 보니까 네. 그 녹색 옷도 잘 어울린다. 트리냐고. 빨간색 하트가 네. 그려져 있고 김원준 공장장은 파란색 나뭇잎. 근데 그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형적인 그 조폭 영화에서 조폭 보스들이 입고 나오는. 저는 실제 조폭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장 잘 입습니다. 근데 김원준 공장장이 워낙 카리스마를 또 중요하게 하고 카리스마가 또 있죠. 카리스마. 그러다 보니까 그 복장을 자주 입어요. 네. 단추 하나 살짝 클러서 셔츠를 많이 입으시죠. 네, 이 안에 속살도 살짝 보입니다. 근데 보니까 선텐을 좀 해야 되겠더라. 자, 이런 쓸데없는 얘기로 시작을 해서 네. 긴장을 좀 풀어봤습니다. 7월 5주차 주중 동향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7월 5주차 주중 동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가 전 주간 집계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45.6%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2.1%포인트 하락한 50.1%가 나왔는데요. 긍정평가가 5월 3주차 이후 9주 연속 내림세를 마감하고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긍부정의 격차가 4.5%포인트로 3주 만에 긍부정의 격차가 오차 범위 안으로 내로 들어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긍정평가 TK와 호남 70대 이상에서는 상승을 주도했고 부정평가 상승, 긍정평가 하락인 지역은 서울, 보수, 사무직에서는 부정평가가 상승하고 긍정평가가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김 공장장이 진폭이 크다 뭐 이런 또 얘기 나왔어요. 자주 하는 얘기죠. 진폭이 커서 약간은 좀 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우리가 또 구라미터 제거기에서 설명을 또 계속 드리고 있지만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리얼미터만 일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조사기관들은 일간 데일리로 조사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간으로 조사하면은 진동 그 폭이 굉장히 좀 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뉴스 정보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리얼미터가 조사가 많은데요. 오전에 조사하고 오후에 조사하고 저녁 때 조사해 보면 오전 조사 다르고 오후 조사 다르고 저녁 조사가 다릅니다. 실제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리얼미터 말고 또 다른 R사가 있습니다. 뭐 R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리서치 앤 리서치 한겨레 신문에서는 꼭 이걸 한글로 표기하기 때문에 RNR 이거를 RNR라고 보도를 RNR라고 실제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RNR 조사였던 것 같은데요. 같은 날 조사를 했거나 아니면 같은 기관이 조사를 해서 언론사가 달랐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동아일보나 채널A 이렇게 두 군데서 받아서 했다고 치면은 같은 조사기관이 했는데도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네, 그걸 그 뉴스를 보면 같은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가긴 하더라도 그 시간대별로 뉴스를 보더라도 같은 뉴스가 똑같이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은 항상 시시각각 변하고 그리고 또 포털 이런 포털 사이트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SNS. 여론은 뭐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따지면 동일한 1000명한테 동일한 문항으로 동일한 시간에 했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 텐데 우리가 접촉하는 1000명과 다른 회사가 접촉하는 1000명이 다 다른 사람이고요. 동일한 번호로 해도 또 다른 구성원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엄마가 받을 수도 있고 아빠가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표지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층이 또 리얼미터에 많이 응답을 하기 때문에 더 진폭이 큰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전화 면접과 ARS를 섞어서 하는데 전화 면접이 적극적인 지지층이 좀 덜 잡힌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화 면접이 진동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ARS를 더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ARS로만 조사하는 기관이 있고 또 전화 면접만 하는 조사기관이 있는데 과거에 데일리로 했었을 때를 비교해 보면은 데일리로 하는 조사기관들 중에서 ARS는 당일치만 발표하는 기관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화 면접은 보통 2데이나 3데이 롤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진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인 지지층보다는 샤이
그 응답층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 어떤 날은 샤이한 부분이 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좀 튀는 부분이 오히려 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구라미터 제거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충청권 응답과 관련해서 네. 약간 부동산 투기 뭐 이런 부분 네. 때문에 제가 좀 부동산 투기꾼이라는 말을 써서 제가 혹시 또 방송에서 투기꾼이라는 말을 쓰면 좀 안 되는가 해서 굉장히 좀 살짝 쫄았는데 네. 안 그래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누가 지적하던가요? 공장장께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알아서 처음에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이제 네, 제가 혹시 뭔가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뭐 제재를 받아도 상관없는데 그 방송국이 제재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럴까 제가 봐. 투기꾼? 그럼 표현 때문에. 그러면 제가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부동산으로 상당한 이익을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표현 때문에 투기꾼이라는 표현 때문에 조금 제가 걱정돼가지고 중간에 한번 오히려 김공정 별 걱정 안 하던데. 네. 아무튼 네, 이게 이제 어떤 얘기 하다가 나온 거죠? 이게 서울도 예, 부정평가 서울도 올라가고 빠졌는데 금전평가 물론 떨어지고. 그 서울에 대한 행정수도 이전을 하면 주요한 기관들이 빠지면 뭐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빠질 수는 있다. 한 4.9%, 4.8% 정도 빠졌는데 네. 그러면 충청권은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도 좀 빠진 거죠 네. 이번 주에. 충청도 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뭐 이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뭐 정성조사까지도 해봐야겠지만 사실 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이슈는 한 수십 년 전,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전부터 그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네네. 주식같이 정말 이렇게 뭔가 한 이슈가 터졌을 때 네. 지지율이 뭐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슈가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충청권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으로 상당한 이익을 짧은 시간에 본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거지. 네네. 그 원주민, 원래 살고 있는 그런 충청 주민은 왜 우리 지역을 자꾸 이렇게 들먹이냐 네. 하면서 좀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여론도 반영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진 것으로. 네, 그렇게 분석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또 최재형 감사원장과 관련된 네네네. 논란이 있었고요. 또 수요일 날은 한동훈 검사장과 그 정진웅 네.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몸싸움이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부분이 부동산인데 사실 대전 충청에서는 4.65%포인트 빠졌는데 저희가 이제 1,500명 표집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그러면 이제 위아래로 5%포인트까지는 표집 오차 구간이기 때문에 5% 이상의 변동이 있는 지역, 뭐 TK라든지 이번 주 호남권, 뭐 이런 부분들을 주로 설명을 하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5% 이내에 이제 변동이 있는 곳들도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표집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죠. 표집 오차에 의해서 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전주에 대전 충청이 많이 떨어졌다가 이번 주에 좀 기계적인 반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표집 오차를 감안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 한번 볼까요? 네, 정당 지지율 민주당과 통합당. 민주당 같은 경우는 2주 연속 상승을 했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3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정의당 등 나머지 정당은 약 보합세 속에서 무당층의 소폭 증가했는데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전 주간 집계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37.9%가 나왔습니다. 경기 인천에서 상승을 했고 60대 노동직 자영업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거의 근접한 4.9%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충청 지역에서 하락을 했고 서울 지역에서도 하락을 했습니다. 20대에서도 4.3%포인트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합당 0.9%포인트 상승한 32.6%가 나왔습니다. 서울과 50대, 20대 보수층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정의당 0.2%포인트 하락한 4.5%, 열린민주당 0.5%포인트 하락한 3.9%, 국민의당 0.3%포인트 하락한 3.4%, 기타 정당 0.8%포인트 하락한 1.9%, 무당층 아까 말씀드렸듯이 0.5%포인트 상승한 15.9%가 나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2주 연속 상승해서 역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일당 독재라고 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관련된 여론조사들이 부동산 관련된 부분은
행정수도 문제도 그렇고요. 좀 긍정적인 여론이 조금 이번 주, 지난주에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요. 미래통합당은 지금 3주 연속 상승인 거죠. 네네. 그래서 지지율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거의 오차범위 안팎의 경계선에서 지금 두 정당 지지율이 좁혀지고 있는데, 아까 그 초반에 김어준 공장장이 SBS 입소스 조사를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 그 리얼미터는 미래통합당 지지율도 높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서 오히려 미래통합당에서 좋아할 것 같은데, 혹은 보수 진영에서 좋아할 것 같은데 왜 보수 진영에서 욕을 많이 먹냐, 이 얘기를 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SBS 입소스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50% 초반으로 나왔고요. 부정평가보다 낮습니다. 지금 갤럽하고 리얼미터는 부정평가가 높은데 SBS 조사는 왜 긍정평가가 높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설문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SBS 입소스 조사도 그렇고요. 또 그 전에 발표된 엠브레인 등 여론조사 기관 4곳이 발표한 여론조사 보면 긍정평가가 높습니다. 근데 이런 곳들의 설문지는 공이 보기를 불러줄 때 매우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한다, 이 보기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우 잘한다가 항상 1번으로 나갑니다. 근데 리얼미터는 매우 잘한다가 1번으로 나가는 게 한 절반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매우 못한다가 1번으로 나갑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리얼미터만 또 그렇게 조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설문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기호 1번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 조사는 무조건 가나다순 혹은 역순 혹은 랜덤으로 불러주게 돼 있습니다. 그건 여론조사 기준에 이렇게 돼 있고요. 기호가 이제 선거 때 정해져서 기호 1번, 2번 이렇게 됐을 때는 뭐 기호대로 이제 불러주는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당을 번갈아 가면서 무작위로 불러주는데, 대통령 지지도도 기호 1번 효과가 있거든요. 매우 잘한다 1번 넣으면은 저희가 ARS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3 내지 5%포인트 높게 나옵니다. 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동일하게 랜덤하게 불러주고 있는데, 매우 잘한다를 1번으로 불러준 조사기관들은 저희보다 항상 높게 나타난다는 점. 그래서 뭐 대통령 집권 1년차, 2년차 혹은 설날이나 추석 때 여론조사기관들이 일제히 한 10군데 이상이 대통령 지도를 조사하면 리얼미터 항상 중간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우리보다 낮은 데가 절반 정도 되고요. 우리보다 높은 데가, 저희는 이제 항상 중립적인 조사기관으로서의 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공정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아까는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이 네. 시간이 자꾸 이제 적으니까 네. 아까 질문하셨을 때 네. 제가 딱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지상파 출구조사보다 저희가 더 많이 맞췄습니다. 끝! 네. 하고 바로 넘어가. 네네. 사실 김어준 공장장이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하는 앵커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뉴스공장은 대본 자체가 없습니다. 대본 자체도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루틴하게 어떤 방송 내용을 이제 진행할 것이다라는 게 암묵적인 합의가 있죠. 뭐 대통령 지지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 근데 김어준 공장장하고 그다음에 손석희 JTBC 사장의 대표적인 이 두 분은 보통 작가분들이 이제 질문지를 줍니다. 라디오 방송이건 뭐 TV 방송이건. 근데 그 대본대로 질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네. 패널들을 당혹해하는. 그런데 뭐 그렇다 보면 오히려 솔직한 답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훅 찔러서 들어오면은. 네. 그래서 이제 뭐 방송 시간도 적다 보니까 김주영 이사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튼 충청권도 이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였는데 네. 바로 질문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훅 들어옵니다. 네. 항상 조심해야 돼요. 네. 공장장은.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깐 이제 옆으로 샜는데요. 아무튼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분들 리얼미터 너무 공격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일 높은 데가 지금 리얼미터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니까 왜 그러냐면 대통령 지지도가 지금 여전히 태극기 부대나 미래통합당에서 높거든. 네네네. 45%도 높거든. 지금 김어준 공장장 눈높이에서는 지금 낮지만 SBS보다는 그렇게 낮잖아요. 그렇게 낮냐라고 하는데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높거든. 근데 이걸 매일 조사해서 매주 발표하거든. 밉거든. 대통령이 밉거든. 네네네. 네, 이러다 보니까 좀 욕을 먹고 있는데 저희는 늘 공정하게 조사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현안 조사로 한번 가볼까요? 네, 고위공직자 한 주택 소유 제한에 대한 여론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재명 경기지사가 4급 공무원 이상인 사람들은 네. 한 주택만 하고 다 처분해라. 네네. 아마 그 말 네네. 때문에 뭐 이런 그 여론이 그렇죠. 형성된 것 같아요. TBS에서 그래서 의뢰를 한 거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찬성이 63.5%, 반대가 28.4%, 모름이 8.1%가 나왔습니다. 김 공장장이 이제 반대가 28.4%면 예상보다 높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네. 뭐 근데 저는 예상대로 나온 것 같은데. 10명 중 6명이. 예, 10명 중 6명 찬성, 반대는 10명 중에 3명가량. 네. 주로 반대하는 층이 어디였나요? 요게 더 관심이 있어요. 반대하는 층이 28.4%였는데 주로 어디에서 반대를 했는지 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긍정평가가 찬성이 낮은 곳이 어느 네, 세대별로는 뭐 30대가 긍부정, 이게 찬반이 팽팽했고 70대, 60대, 50대, 20대 순으로 찬성이 더 높았습니다. 네. 뭐 그렇게 나 있고 서울과 호남에서는 70%가 찬성이 많은 편이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잘 모르겠다나 이제 반대가 많은 지역이 대구 경북. 이게 진영별 이게 그렇죠. 사실 여론이긴 하지만 네. 반대 측에서는 진영 현 논리에 정부와 따라. 진영 논리에 따라 진영적인 철학이 맞아요.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또 30대가 그렇다는 부분은 역시 부동산 문제는 네. 최근 들어서 대출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30대. 30대였고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는 네. 투기하고 투자는 참 어감이 다르네. 그렇죠.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부동산 투기한다 그러면 또 30대 때 욕먹어요.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뭔가요? 투기는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투자는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그렇죠. 그리고 뭐 실소유의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더 많을 텐데 투기는 탁 넣었다 빼는 던졌다가 그냥, 일어나는. 예. 그런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조금 걱정을 했던 것 같고 이념층에서는 차이가 없었네요. 이제 진보층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긴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치고 나온 근데 이재명 지사 역시 좀 민첩성이 있어요. 대법원 판결 나오자마자 거의 지금 매일 하루 단위로 이슈를 지금 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머리가 더 계속 하얘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일종의 언더독 효과를 아마 겨냥을 해서 이제 흰머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스베이더 나가서 머리 염색할 때가 됐다. 이제 대법원 판결이 끝났고 코로나19 다시 때문에. 이제 젊어 보일 때가 됐다고 했는데 김원중 기자 당분간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살짝 이재명 지사한테 연락해서 염색하라고 해야 되겠네. 염색 안 하니까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 이낙연 지사하고 좀 사실 제가 염색을 안 합니다. 이 새치가 좀 있는데 좀 약간 저 염색하신 줄 알았어요. 도사처럼 보이려고. 도사요. 네, 도사처럼 보이려고. 도사. 네. 네. 뭔가 좀 이렇게 진중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지사는 지금 완전 지금 검은 머리. 예. 전 검은 머리 파프리 되도록.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좀 가만히 있어도 말만 안 하면 도사처럼 보이려고 흰머리를 좀 하는데 그럼 공중부양도 어떻게 같이 하십니까? 한번 가능할 것 같은데 예,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허경영. 네, 허 대표님. 허경영 총재님인가요? 가끔 선거 때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봤는데 헤어스타일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지지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 반대가 좀 높긴 했구나. 네. 그러니까 역시 네. 진영 논리, 진영 논리. 그 다음에 뭐 정책 이슈가 정치 쟁점화되면은 뭐 그렇다 이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그 이념 철학, 진영 철학. 이 말이 전 제일 좀 고정관념에서 본 네. 사람을 다 평가하는. 아까 제가 그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보면 네. 지금 현 시점 조사 결과가 가장 양극화가 심한 결과 수치로 나온 게 그렇습니다. 이게 보수 그러니까 핵심 이념 결집도 그 미래통합당의 보수층과 민주당의 진보층이 딱 갈렸어요. 그리고 중도층도 수치가 똑같게 딱 갈렸습니다. 완전 양극단화 돼 양극화. 있구나. 굉장히 이제 심한 상황이죠. 네.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상황이죠. 네. 이게 이제 선거 때만 이제 나타난 현상 아니냐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번 3월 달에 마스크 대란이 있었을 때 3월 달. 근데 총선 직전이었기 때문에 또 선거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원래 선거가 다가오면은 양극단이 확 쏠림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좀 진영 철학, 진영 논리 뭐 이런 게 더 강화되는데 작년 10월 달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사실 비슷했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휘발성이 높은 이슈가 확 터지면 그 부분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가끔 나타난다는 거. 선거 때가 아니어도 지금 상황이 그렇고요. 지금 여러 가지 네. 악재들이 많은 상황이었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급변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부동산 문제를 이슈화 시킬 수밖에 없었죠. 대통령 지지율이 출렁거리기 때문에 당청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떤 이슈든 아젠다를 던져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런 출렁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 뭐 조국 전 장관
때도 그랬고요. 또 공천 과정, 윤미향 의원이 공천받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늘 자주 일어나는 현상들이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공장장이 리얼미터 조사를 2005년부터 봤는데 이게 이제 쭉 보다 보면은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뉴스 소비량이 막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조사 다르고 오후 조사 다릅니다. 많이 본 뉴스 댓글 또 수량을 이렇게 보면은 아침 뉴스랑 저녁 뉴스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지금 그 조사한 건 다 발표를 한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주시죠. 제가 또 마무리요. 네, 마무리 전문 아닌가? 아, 여론공장 마무리요. 네, 마무리 이사. 네. 네, 장마가 지금 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십시오. 이상으로 이택수 대표님, 김주영 이사 여론공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